자, 종합주가 지수 한번. 지난주에 약간 뭐 아슬아슬하긴 했는데, 그래도 어제, 오늘 양호합니다. 자, 볼게요. 월봉의 이 대추세는 중요했죠. 그래서 한번 부딪혔죠, 그죠? 예, 지난번에 기억하시겠죠? 여기서 한번 머물렀죠. 여기서. 중요한 자리죠, 중요한 자리. 변화를 준 자리, 즉 아래로 변곡을 준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이제 여기서 한번 머물렀죠. 그래서. 그게 이제 내가 강의할 때 많은 이야기를 계속했던 지점 여기서 이렇게 같은 지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몇 주를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돌파가 시작되니까 그 흐름을 받고 시작하니까 강력한 상승으로의 흐름으로 이어졌는데 이 공간이 지금 보다시피 주봉으로 보면 얘가 안 보여요. 그죠? 안 보이는데 시선이 확대됐을 때 이렇게 시야가 넓어지면 월봉에서 나타난 자리죠. 이렇게 주봉만 보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추세가 약 2015년부터 10년치의 추세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오른쪽 위에 나타나는 주봉은 한 5, 6년 정도, 그 다음에 아래 차트는 일봉인데 한 2년 정도의 흐름이라서 역시 이 부분이 안 보이죠. 이 부분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기본을 보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시장이 나타내져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삼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자, 그럼 이제 좁은 틈에서 한번 볼까? 이제는 시야를 넓혀놨으니까. 자, 아래 차트에 일봉으로 시선을 오게 되면, 그래도 가장 의미 있었던 그 흐름을 한번 체크해보면, 이런 흐름이지 않나 싶은데요. 그게 이제 이거죠. 이렇게. 2024년, 그러니까, 작년 초반 때부터 흘러갔던 이 흐름이죠. 이 흐름,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소위 말해서 부딪혔는데, 전체적인 추세적 흐름의 저항값을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거기를 갖다가 9월 달쯤에 여기 와서 좀 부딪히죠. 이렇게. 이렇게. 결국에는 아마 이 지점이 될 겁니다. 이제. 요쯤 될 건데 요거는 이제 여기서 나타난 거죠. 여기서. 이 흐름에서 이렇게 나타난 거죠. 소위 말해서 이제 변화를 주기 시작한 2022년부터 2023년 여기서부터 그죠? 그다음에 이제 흐름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월봉에서 나타났던 흐름의 변화를 준 지점을 이렇게 표시했듯이 흐름을 준 지점이 바로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추세적 흐름이 저항값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기 부딪혔던 지점이 여기랑 연결이 되죠. 여기랑 연결이 되고요. 여기랑 연결되고 여기 변화를 줬던 이죠. 연결되고 이제 그걸 넘어가니까 강력해지는 거죠. 이 흐름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런 흐름. 그래서 표현 자체를 이런 거를 오버슈팅 구간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오버슈팅. 그러니까 저항의 흐름이 있던 것을 강하게 넘어간 지점. 여기서부터. 그러다가 쭉 위로 올라갔죠. 자, 요거를 다시 한번 또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일봉에서 이거죠. 이 흐름을. 그러니까 이 흐름이 사실 깨지지 않으면 현재 흐름은 살아있는 거죠. 그걸 다시 좀 더 강하게 갔어요. 강하게 갔죠. 그래서 한 번 더 틀었죠. 그러니까 이 흐름보다는 이 흐름이 좀 더 강한 흐름이 되는 거죠. 그죠? 기간선장으로 봤을 땐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니까 그게 더 최근화가 되는 거죠. 이게 최근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이거죠. 그래서 아마도 최근에 이 라인을 타고 왔던 이 지점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데 이 점은 여기서도 중요하지만 이 흐름도 여기도 중요하지만은 여기도 중요할 겁니다. 더 최근의 흐름을 또 쪼개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개념으로 아까 이렇게 오버슈팅으로 갔던 그 길목에 있던 그 흐름처럼 얘도 이렇게 흐름을 가다가 저 흐름 부딪혔다가 여기를 넘어가죠. 그러면 오버슈팅의 출발점이 여기가 되겠죠. 그 흐름이 저항값이 지금 현재 지지로 밖에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많이 얘기 드렸죠. 오버슈팅의 그림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런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요. 여기서 일봉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점이 뭐냐면 이거 생각해 봅시다. 더 최근을 보면 이거잖아요. 이 흐름. 근데 이게 깨졌잖아요. 이 흐름이. 이게 여기서 그으면 이거지만 여기서 그으면 이거죠. 근데 이건데 갭으로 다 하락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는 다시 지지의 모드가 여기 나온 거죠. 여기서. 근데 이런 것들은요. 잘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경험치에 의해서 어디를 기준을 잡은가. 기준은 수없이 많죠. 하지만 흐름에 대한 기준만큼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흐름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그 파동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대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세심히 보면 굉장히 재밌는 흐름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도 한번 이 지점에서 이렇게 연결시켜 본다면 이렇게 본다면 이것도 의미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요 틈새가 사실은 1차 지지, 그다음에 2차 지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일선인 11선인 것처럼 가장 가까운 저항과 지지를 먼저 생각해 볼 때 이게 최근에 가장 강력한 흐름이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건은 이거였고요. 네 번째는 이거였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은 밑에서 오는 흐름을 봤을 때는 또 하나가 있죠. 어떻게? 네, 이렇게도 있죠. 하나가. 그럼 이렇게도 있죠. 그럼 순차적으로 여기가 하나 있고요. 여기가 하나가 있고요. 여기가 하나 있고요. 여기가 있는데 포인트로 봤을 때는 여기가 엄청 중요하죠. 여기가. 여기 다 몰려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 구간이 만약에 무너지면 내려오는 순간 이제 저항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거꾸로. 예. 지금은 이게 다 지지로 나타나지만 이게 무너져 버리면 이제 마지노선 무너지고 여기까지 무너지면 이 흐름은 저항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들이 이런 저항이었다. 이런 저항이었다. 이런 저항이었다. 뭐 이런 저항이었는데 호가는 여기 있다 논다. 그러면 이게 다 저항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1차 저항, 2차 저항, 3차 저항, 4차 저항. 반면에 이게 다시 올라갔다 호가 그러면 1차 지지, 2차 지지, 3차 지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거꾸로. 그러면 지지와 저항이 서로 엉켜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죠? 낀자리가 되죠. 저항과 지지가 공존하는. 기본적인 파동에 대한 이해를 기준 잡는 걸 좀만 이해하시면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주봉은 현재 흐름이 이거잖아요. 이게 안 깨면 되는 거고요. 월봉은 현재 흐름이 이거잖아요. 이거 안 깨면 되는 거고요. 일봉의 가장 강력한 흐름은 이거였는데 깼어요. 일봉은. 그죠? 그래서 저항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런 지지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지지로 따지면은 여기 저점이 이해가 되죠. 예. 지금 이런 상황은 어떤 거죠? 저항과 지지가 공존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보면 이런 데서 충돌이 생기는 거지만은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월봉을 보면 그냥 아직도 여유가 상당히 넘치는 거죠. 끌고 나가는 거죠. 이대로 그냥 이렇게. 예. 전체적인 시장은 여전히 흐름이 우상향으로 양호하지만 반대로 최근의 고점은 이거에 지금 걸려 있다는 거죠. 이거에. 예. 그럼 월봉도 지금 이 흐름이 지금 끼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4226.75라고 하는 이 고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걸 통과해서 간다면 오버싱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큰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 연일 떠는 코스피 5천도 갈 수 있는 길목이 열릴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 골목이 열렸다고 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열려도 다시 깨고 내려오면 나중에 여기가 윗골이 남게 되는 거죠. 윗골이로. 예. 이런 기준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